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 좀 만나서 최근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다주택자분들 또 부동산으로 자산을 많이 일구신 분들이 향후에 이런 선택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내용을 차분히 한번 보면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과 vs 부자들의 생각. 대출 받아서 월세 주면서 아파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역전세 통해서 지금 이렇게 전세금 돌려주고 안전하게 그냥 대출 받아서 월세 주고 이렇게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주제가 이번에 나왔었는데 다들 비슷한 얘기십니다. 꿈 깨라, 월세 따박따박 남들 부러워하는 건물주, 임대인 이제부터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주택자 말살 정책, 취득세도 중과된 벌써 몇 년째죠. 그 이후에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집을 매수를 한다, 임대를 한다, 그런 거는 거의 없다. 다주택자들이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줄고 있고, 임대인이 줄면 특히나 아파트 임대인들 전월세 물량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다만 신축이 많은 대구 같은 이런 지역은 조금 제외하고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전월세 가격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2023년 초에 전국 각지에 반등된 곳, 각 지역의 이제 1급지 위주로 많이 가격이 조금 반등이 됐고, 2022년도 가을부터 역대급 폭락을 했었죠. 그때 초고금리,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이후로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투기꾼이 됐든 자금력이 없는 임대인분들이 됐든 간에 물건들을 많이 정리했다. 그들 기준에서 상대적인 못난이들부터 정리를 했겠죠. 근데 누가 샀는지가 중요하다. 그 당시에 다주택자들이 못 들어가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실수요자, 무주택자분들 또는 1주택자 있는 분들 중에서 조금 상급지로 갈아타게 하려는 수요들, 실거주자분들이 샀기 때문에 시장에 임대 물량이 나오기는 좀 힘들다, 이런 구조로 다들 얘기하셨습니다. 2023년도 작년 초에는 특례 보금자리론, 이것 또한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정부가 대출을 특례로 풀어준 것이고, 올 초에 신생아 특례 대출 또한 무주택자들, 그 중에서 신생아, 아이를 출산한 그런 가정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졌던, 결론적으로는 다주택자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특히 전월세를 공급해야 되는 이런 시장에 몇 년간 진입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아마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임대사업자들을 부활시켜야 된다. 특히 아파트 쪽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부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이 제도를 실시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다시 임대사업자 가입을 할 것인가? 그렇게 뒤통수를 세게 맞았는데 없던 의무조항도 생기고, 보증보험 의무 가입도 생기고, 임대인들도 보증보험 가입할 때 임차인들이 일부를 임대인들이 내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세금 혜택도 줄고 의무는 점점점 강화되고 과태료는 올라가는데, 제 주변에 있는 임대사업자분들도 강제가 말소됐던지 또는 의무 기한이 만료되면 모두 다 팔고 이제 앞으로 다시는 임대사업자, 아파트 쪽에 임대사업자 안 할 거다, 다시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런 제도를 부활시켜서 다시 사람들을 제도권 내로 가입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런 스탠스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다주택자분들은 대출도 안 나오고, 근데 대출 나와도 금리도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내가 이자를 계속적으로 내야 되는데, 대출을 받았으니까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데 월세를 받아도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높죠. 추가적인 현금이 매달 더 들어가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나마 역전세금이 반환이 가능했기 때문에 다행인데, 근데 월세 받아도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대출이자 내도 월 수십만 원씩 현금이 들어가야 된다. 향후에 전세 월세로 수요가 가속화되면 집주인분들도 월세를 선호한다. 이 또한 자금력이 받쳐주는 다주택자 임대인들에 국한된 이야기고, 돈도 남지도 않는데 누가 힘들게 임대인 할까? 임대인들도 임대사업자 맨날 적자 나는데, 사업이죠. 임대사업자, 사업이 적자가 나는데 접어야 되는 거죠. 시장에 전월세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고 사라지고 나중에 멸종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돈도 안 되는데 빨리 다 팔자, 똘똘한 한 채로 가자. 뭐? 똘똘한 한 채 종부세도 면제를 해준다고? 1억짜리 세 채 있는 것보다 10억짜리 한 채 있는 게 오히려 더 세금적인 부분에서 더 이득이네? 세금이 안 내네? 1억짜리 세 채를 예를 들어서 전세 주고 월세 주고 있으면 간주 임대료라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되고. 근데 10억짜리 실고주택을 한 채를 가지고 있다? 와, 근데 종부세도 면제라고? 간주임대료 이런 거 없다고? 20억짜리도 종부세 면제? 세금 한 푼도 안 내? 오케이, 오히려 다 팔고 똘똘한 한 채로 가져와라는 이런 풍속이 계속적으로 이런 풍토가 앞으로도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나서 미분양도 좀 소진이 많이 되고 시장의 전월세 물량도 많이 소진되고 역전세 현상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신축 분양가가 또 엔드 조건으로 끊임없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 상대적인 이 구축에 안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과 이 신축가의 가격 격차가 점점 엄청나게 갭이 벌어진다면 그때 가서 이 밑에 있던 구축 소외되고 있던 아파트들 정말 싼 값에 전월세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매수하고 싶지도 않죠. 이런 데는 또 그러니까 구축이나 입지가 안 좋은 이런 좀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이 낮은 아파트들, 여기에도 임대인분들 또는 다주택자 비율이 앞으로 점점 적어지다 보면 전월세 이런 수요는 많은데 매수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전월세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그럼 그때 가서 가격이 상승하고 전월세 가격도 올라가고 그 이후에 나중에 매매가를 조금 올려주는, 밀어 올려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금 서울에 입주가 부족하다는 그런 위치에 있는 구축에 있는 입지 안 좋은 아파트들 또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때 가서, 그러니까 지방까지 그런 온기가 퍼지려면 한참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향후에 전월세 비아파트 시장에 착공 인허가가 엄청나게 줄었다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전멸입니다. 아예. 아파트 대체제인 빌라나 오피스텔 아무도 지으려 하지 않는다. 아직도 전세 사기 이슈, 아무도 비아파트에 전세를 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집주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대출받아서 월세가는 계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들도 그냥 전세 필요 없고 그냥 월세로 돌릴래. 왜? 아파트에 못 가시는 분들 있죠. 경제적으로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 비아파트에 거주를 해야 되니까. 월급 받아서 근데 주거비로 계속적으로 월세가 오르면 빠지는 고정비용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면, 그러면 어느 세월에 내가 돈을 모아서 그 시드머니를 바탕으로 해서 내 집 마련할까? 여기서 두 군데로 갈라지겠죠. 어떤 사람들은 평생낭력 임차로 집은 그냥 사는 곳이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거나, 반대로 저가 아파트라도 내 집 마련하거나. 왜? 이런 사회적 시스템 경향이 있는 거죠. 똘똘한 한 채 계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 상대적으로 구축에 위치 안 좋은 아파트의 가격은 정체되겠죠. 거기서라도 그냥 난 내 집 마련하고 마음 편하게 살란다. 이거 말고 또 다른 선택상이 있을까요? 빌라나 오피스텔은 매수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투자성도 없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전월세만 살고 여러 가지 이런 방향성은 거의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차 보호법 또한 여러분 아시겠지만 99% 이상이 임차인들에게 편향된, 그들이 유리하게 만들어진 법인 거죠. 임대인들, 다주택자분들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고, 적폐, 사기꾼, 무명을 씌우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꼬박꼬박 부과되고 내고 있고, 사회적인 인식은 최악으로 가고 있고, 돈도 안 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그런 사업이니까 매년 적자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돈도 손해보는데 이런 다주택자 임대인 포지션을 내가 할 필요가 있나? 모두 다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뒤에 시장은 어떻게 되나? 누군가는 임차로 평생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건데 국가에서 공공임대로 커버가 될 것인가? 어떤 돈으로? 돈을 찍어내서? 빚을 조 단위로 내서? 그럼 나중에 그 돈은 누가 다 갚지? 지난 정부에서 이번 정부로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은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 강화되고 있는 것이죠. 다주택자 임대인들 말살시키는, 그러면 분명히 나중에 이번 투자자 모임에서는 부작용은 나중에 몇 년 뒤라도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인분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산기 확실하게 두드려보고 내 자산, 내 경제 더 도움되는 쪽으로 꾸준하게 공부도 하시고 책도 보시고 경제 상황 객관적으로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공부하시고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옳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하게 시장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정책도 보고 시장 상황도 보면서 현장 나가서 분위기 파악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저는 계속해서 진화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이 시장에 유일하게 미래에도 생존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 꾸준하게 성장하고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더 단단해지고 확고한 본인만의 투자 원칙, 그것을 바탕으로 자산이 커지고 현금 흐름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저, 또 구독자님들, 우리 같이 그렇게 가봅시다. 앞으로 존버해야 되고
각자 도생하는 시기 앞으로도 더더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장사의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